15.7 해보겠습니다. 15.7은 삼중적분이긴 한데 이번에는 또 다른 좌표계에서의 삼중적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적분 할 때도 그 극좌표에서의 중적분 했는 것처럼 그 새로운 좌표체계에서도 우리가 중적분을 또는 삼중적분을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할 건데요. 이번에는 그 3차원 상에서의 좌표계 중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좌표계에서의 그 삼중적분을 볼 건데요. 우리가 극좌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자면 2차원에서의 좌표는 직교 좌표계와 보통 x, y 있죠. 그죠?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좌표가 x고 y축에 수선 내렸을 때 좌표가 y일 때 x, y로 표현하는데 이거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를 r이라고 표현하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로 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그냥 r, 세타라고도 표현한다고 했죠. 이게 바로 극좌표였습니다. 이때는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가 된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r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고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로 되죠. 그죠? 요런 xy 또는 r 세타 사이의 관계식이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건 2차원에서의 이제 좌표계였죠. 3차원에서도 이 극좌표계를 가져와서 3차원을 표현하는데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져오냐면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어떤 점이 있으면 이 점을 xy 평면에다가 수선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점을 다시 원점으로도 선을 잇습니다. 그럼 여기 수직이 되죠. 이때 이 xy 평면상에서 x축의 양의 방향과 식의 반대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를 하고 원점부터 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를 r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점의 좌표는 x, y, z 직교 좌표계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요걸 이용해서 xy 대신 r 세타를 가져오고 z. 그게 사실상 xy 평면상의 x좌표, y좌표를 극좌표로 표현한 것 뿐인 거죠. z좌표는 그대로니까 xy만 극좌표로 표현한 거. 이게 바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입니다. 그러면 요 점은 r, 세타, 제로가 되겠죠. 그러니까 xy 평면에 수선을 내리고 나면 단순한 극좌표인 거죠. 자, 요렇게 표현하는 거를 우리는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그젬플 한번 볼 건데요. 2, 3분의 2 파이, 1. 자, 이렇게 쓸 때, 자, 요거를,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그럼 요거 다시 쓰면 r이 2고, 세타가 3분의 2 파이, 그리고 z좌표가 1인 거죠. 자, 우리가 요거 할 때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되죠. 우리는 x, y, z 순서는 안 헷갈리는데, 다른 좌표계에서 학생들 순서를 많이 헷갈립니다. 극좌표 할 때 보면 세타랑 r이랑 r 세타인데 세타 r로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순서는 항상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실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r 세타 z 순인 거예요. xy가 r 세타로 그냥 그대로 극좌표기로 바뀐 거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쓸 때, 자, 그럼 우리가 요거를 직교 좌표기로 한번 바꿔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x는 r 코사인 세타니까 2 코사인 3분의 2 파이. 코사인 3분의 2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y는 r 사인 세타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2의 사인 3분의 2파이고 사인 3분의 2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직교 좌표기로 표현하면 x좌표는 마이너스 1, y좌표는 루트 3, z좌표는 1 그대로니까요.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는 그냥 우리가 수식으로 알아본 거고요. 그림으로도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요거 두 개만 xy 평면에서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원점부터 거리죠. 그리고 각이 3분의 2파이. 그러면 요거 x축부터 양의 방향으로 3분의 2파이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있을 때, 그지? 3분의 2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거리가 2 되는 지점까지 가는 겁니다. 2 되는 지점까지. 그 다음에 높이가 이제 요대로 이제 수직으로 한 칸 올라가면 되죠. 1만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 3분의 2파이,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내려서 요게다가 x축에다가 수선을 내려버리면, 그죠? 요게 2고 요게 120도니까 요게 60도죠. 요게 60도입니다. 요게 60도고 요게 1이면 요 길이는 1이 되죠. 그죠? 1이 된다. 근데 요게 x축의 음의 방향이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이 점은 보면, 그리고 여기 y축으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면 이게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이 길이가 루트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는 루트 3 이렇게 되죠. 즉, 이거는 x축에 수선을 내리면 마이너스 1이고 y축에 수선을 내리면 루트 3이고 z축에 수선을 내리면
그죠? 1이 되겠죠. 이렇게 높이가 1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되고 수식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될 때까지 이제 연습이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직교좌표입니다. 요거를 극좌표로 바꾸고 아니, 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로 바꾸고 싶은 거죠. 즉, x 이퀄 3, y 이퀄 마이너스 3, 그럼 z 이퀄 마이너스 7. 항상 요게 어렵습니다. 직교좌표계로 주어져 있는 걸 다른 좌표계로 바꾸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R이라는 게 음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극좌표 할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극좌표로 표현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Z는 상관없는데, 이제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x3, y3, 마이너스 3.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일단 x 좌표 3만큼, 그 다음 y 좌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가는 거죠.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그 다음에 밑으로 마이너스 7칸 가는 겁니다. 그럼 사실상 Z 좌표는 상관없고 XY 좌표만 보면 되죠. 그러면 이건 X축의 양의 방향인데 이렇게 선을 끄면 3이고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3루트 3이죠. 그래서 우리가 R이 3루트 3이고 다시. 근데 각은 요 시계 방향으로 요게 직각이 높여 생각하기 전에 3이니까 마이너스 3, 길이가 3이니까 그럼 요거 45도죠. 그래서 반대로 갔죠. 그죠? 시계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5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그래서 결론은 R은 3루트 2,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리고 Z좌표는 그냥 마이너스 7이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극좌표만 할 줄 알면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Z좌표는 무시하고 XY좌표만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평면에서의 극좌표랑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극좌표 할 때 표현 방법이 다르다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각도가 이렇게 정방향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3루트, 그 정방향으로 가면 이건 몇 도죠? 4분의 7파이죠. 그죠? 4분의 7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까지 갔을 때 반대로 갔잖아.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3루트 2하고 4분의 3파이 마이너스 7.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니까 4분의 3파이만큼 간 다음에 뒤로 3루트 2만큼 간 거니까. 그 표현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다양하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사실 R이 음수인 게 별로 예쁘진 않는 폼이기 때문에 R이 음수인 경우는 보통은 잘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외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데 그냥 보통 보기 좋은 표현은 아닌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 안 쓰고 요거나 요거를 쓰죠. 그래서 세타의 범위가 뭐 제로부터 2파일 때 하면 요걸 쓰면 되고요.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사이에서 구해라 하면 요걸 쓰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구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지금 요거 3차원 좌표계를 했는데 지금 좌표계란 걸 처음 배우자마자 그게 막 우리가 익숙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이 3차원 좌표계를 이용한 삼중적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좀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데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좀 부지런히 따라와야 돼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3차원 좌표계를 말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3차원에 주어진 영역이 사실상 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이용하면은 표현하기가 쉬워질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직교 좌표계 할 때 타입 1에서 하면 이제 윗뚜껑과 아랫뚜껑이 있을 때 XY 평면에 정사형을 내렸을 때 그 D가 있잖아요. 그죠? 그 D의 모양이 직교 좌표계로 표현된다면 우리가 이전 챕터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는데 그 D의 모양이 극좌표로 표현하기 쉬울 때 XY 평면에 수선을 이렇게 정사형 내렸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이걸 이용하는 게 좋죠. 이렇게 내려서 놓고 보니까 이 D가 뭐 이런 식으로 요게 D일 때 이런 거죠. 그러면 요거로 그대로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쓰면 영역을 이렇게 모양을 가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모양이 이런 3차원상의 도형이 있을 때 여기 윗뚜껑과 아랫뚜껑이 있고 그거를 XY 평면에다 수선을 정사형을 내렸을 때 영역이 D 이렇게 나왔고 이 D 자체가 이제 극좌표를 표현하기 쉬운 형태일 때 세타가 알파부터 세타가 베타까지 그리고 요거는 R 이퀄 H1 세타 요거는 R 이퀄 H2 세타 이런 식일 때 그리고 윗뚜껑과 아랫뚜껑이 있어야 되겠죠. 아랫뚜껑은 Z 이퀄 U1 XY 여기는 Z 이퀄 U2 XY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 영역 E가 있을 때 이 상에서의 부피 그 적분을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이 상에서 f x y z
dv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이제 요거는 당연하게 원래 d상에서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 정의에 의해서 당연한 건데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u1 xy u2 xy 하고 fxyz 하고 dz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a 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저번 챕터에서 이그샘플 3번이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d가 이제 극좌표로 표현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식을 전개하면 좀 복잡하니까 이걸 한 번에 이제 할 겁니다. 한 번에 할 건데 이걸 한 번에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뒤에 이걸 극좌표로 표현했을 때는 이게 뭐야? dx dy인데 dx dy 할 때 r이 t가 나오는 거죠. 아니 dr d세타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때 r dr d세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u1 xy u2 xy fxyz 있고 dz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게 요건 dx dy인데 dx dy를 극좌표로 표현할 때는 r dr dz였죠. 그죠? r 나오고 dr dz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r의 범위는 h1 세타부터 h2 세타 그리고 세타의 범위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 곱하기 r 곱하기 이렇게 즉 여러분들은 요렇게 배워야 되겠죠. dv는 예. 뭐 요거는 당연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죠? 요거를 r dz dr dz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경우는 보통 z 먼저 적분합니다. 그래서 zr 세타 수는 통으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dz를 맨 앞에 오고 그 다음에 r 세타를 이렇게 dx dy 대신 r 세타 r dr d 세타 이렇게 그래서 이걸 통으로 외우시면 요거 하는데 무리가 없죠. 그죠? 왜냐면 이의 영역을 우리가 잘 찾아주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x 세타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 다음에 r은 h1 세타부터 h2 세타까지 z는 u1 xy부터 있죠. 정확하게는 이렇게 했으면 xy 대신 이건 또 사실상 치환입니다. 어떻게?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치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상 집어넣어야 돼. 여기 x가 아니고 이 자리에 r 코사인 세타가 들어야 되고 여기 y 자리에 r 사인 세타가 들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치환하는 개념이야. 치환하니까 이제 x랑 y에 대한 식이 r과 세타에 대한 식으로 바뀌는 거죠. z는 그대로 가져가니까 바꿀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일종의 중적분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뭐 아니면 중적분에 대한 문제 극좌표의 문제를 문제를 잘 풀고 잘 적용할 수 있다면 여기도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그샘플 보겠습니다. 자, 어떤 영역이 어떻게 주어지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거 원기둥이죠. 그죠? 이거 원이 아니죠. 3차원에서 원기둥입니다. 이렇게 있고요. z 이퀄 4가 있습니다. 평면이죠. 그죠? 그 다음에 z 이퀄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공면이 있죠. 정확하게 파라볼로이드네요. 그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일단 영역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그럼 이거는 일단 원기둥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z 이퀄 4. 왜 좌표가 4 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원기둥이 있고 평면이 있으니까 영역이 몇 가지 나오죠. 그죠? 이때 z 이퀄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높이가 1인 지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어떤 파라볼로이드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둘러싸인 영역이니까 중간에 이 부분 얘기하네요. 그죠? 중간에 이 부분. 요게 E입니다. 그러면 요 이상에서 뭘 구하냐면 질량을 구하는 문제네요. 자, 질량을 구한다는 건데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죠? 삼중적분의 그 어떤 기하학적 또 물리적 아이디어는 질량을 구하는 개념이라고 했어. 그럼 주어진 함수가 밀도 함수일 때 밀도 함수를 주어진 영역에서 적분을 하면은 질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밀도 함수가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구체적으로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z축과의 거리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제 필기는 y축이 되는데 이건 필기가 잘못됐습니다. z축까지의 거리랑 비례한다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x, y, z가 있으면 이거랑 요 z축하고 요 거리가 어떻게 돼요? 요 거리가 z축까지 거리는 단순히 x제곱 더하기 y제곱 루트 요거죠. 그죠? 요게 거리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밀도 함수 로 xy 뭐 zf 해도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밀도 함수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z축까지 거리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주어진 영역에서 적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야? 삼중적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 주어진 영역을 표현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일단 위에서 또는 아래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어떻게 그려져? 원이 생겼죠. 원이죠. 원기둥을 위에서나 또는 밑에서 보면 원기둥이잖아. 근데 이 원기둥이 반지름 1인 원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1 이렇게
k 마이너스 요게 d가 되는 겁니다. 요게 d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윗뚜껑이 뭐야? z 이꼴 4. 아랫뚜껑은 z 이꼴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요 d는 뭐야? d 자체가 1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극사표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자, d니까 세타부터 보면 세타에 보면은 마이너스 1 아니 제로부터 한 바퀴 도니까 2파이. 그 어떤 학생들은 세타를 왜 꼭 제로에서 2파이 하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해도 되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근데 제로부터 4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바퀴 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적분값이 곱하기 2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보면은 반지름이 제로일 때부터 반지름이 1일 때까지 되죠. 모든 세타에 대해서 반지름이 1까지 가죠.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그 뭐냐 그 Z 마지막으로 Z에 보면 거야. 그 Z에 보면 뭐야? Z 이꼴 4까지죠. 근데 여기는 뭐야? 1 빼기 x제곱 빼기 y제곱도 있는데 우린 이제부터 이게 뭐야?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취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고 1 빼기 r제곱이라 써야겠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그 질량을 구해볼까요? 요 E의 질량을 한번 보통 질량은 매스라서 m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매스 E 이렇게 한번 구해볼까요? 그럼 이거는 요 E 상에서 저 밀도 함수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하냐? 식 세워놓고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일단 x에다가 뭘 넣냐면 r 코사인 세타 넣고요. 그 다음에 y에다가 r 사인 세타 넣으라겠죠, 그죠? 이렇게 넣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이제 제곱이 되죠, 그죠? 제곱 들어가죠. 그 다음에 dv가 뭐라고 했어요? dv는 요 dv는 그냥 r dz dr d세타 이렇게 쓰라고 했죠, 그죠?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뭐냐면 차례대로 z의 범위를 보는 거예요. z의 범위는 뭐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z의 범위는 1 빼기 r 제곱에서 4까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r의 범위죠. r의 범위입니다. r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세타의 범위죠. 세타의 범위는 이렇게 있죠, 그죠? 차례대로 0부터 2파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식 세팅이 끝난 겁니다. 물론 이제 요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겠죠. 이제 정리를 해보면 0부터 2파이, 0부터 1 빼기 r제곱부터 4. 요거 하면은 안에 거는 r제곱이 되잖아요. 그럼 루트 하면 r이고 여기 r 있으니까 r제곱 dz, dr, d세타.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는 계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은 0, 2파이, 0, 1. 자, 요거는 z에 관해서 적분할까요? 그럼 요거는 r제곱이니까 r제곱 z 나오고 4 넣고 1 넣고 빼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지? r제곱 곱하기 r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나? 아니, 더하기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 dr, d세타 되고요. 그러면 요거는 r에 대한 식이니까, 그리고 요거는 둘 다 상수죠, 그죠? 그래서 요건 따로 세타랑 r이랑 따로 적분하면 되네요. 세타 적분하면 2파이고 r 정리하면 r 4승이니까 5분의 r 5승 더하기 r 3승의 제로 1이네요. 그러면 요거는 5분의 1에 1에 5분의 6이네. 그러면 5분의 12파이 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내가 실수했네. 밀도는 얘랑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그냥 밀도 상수 K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K 하나 다 넣을게요. K. 임의로 다 K 다 넣겠습니다. K. 예. 가만 보면 K 빠뜨렸네요, 제가. 그죠? 어쨌든 이렇게 비례해야 되니까 K는 양수. 그죠? K는 양수. 비례해야 되니까, 밀도니까.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알겠죠? 그죠? 하는 건지. 지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식 세팅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연습하셔야 합니다. 연습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그젠플 4번 해보겠습니다. 이그젠플 4번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마이너스 4의 루트 4 빼기 x제곱에 4 빼기 x제곱에 그 다음에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2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dz, dy, dx 이렇게 있다. 요거 계산하라. 요거 그냥 하면 될 것 같죠, 그죠? 해보면 자, 요것도 쉽게 바로 하면 계산이 잘 안 될 겁니다. 안 되는데 자, 우리가 요 1을 보면은 차례대로 한번 볼까? x의 범위는 2고 그 다음에 y의 범위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Z의 범위는 이렇게 되잖아. 이 영역을 그래프에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어떻게 그려지는가.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y 보면 마이너스 요거부터 요거 이꼴 y 해버리면은 y제곱은 4 빼기 x제곱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니까 이거 반지름이 2인 원이죠. 그 원인데 요 마이너스니까 밑에 부분이 요 위에 부분,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원이 나옵니다. 원 나오죠, 그죠? 이렇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면부터 요 면까지. 그러면 요거는 또 보면 z 이꼴로 바꾸면은 z 이꼴 요거니까 z제곱 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 거죠. z제곱이.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원뿔 형태 나오네요. 원뿔 형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공간상에서 보면은 그렇죠. 밑면은 요 원뿔이 되겠죠. 윗면은 z 이꼴 2인 거예요. 여기 2니까 여기 2네요. 그러니까 요 면 자체가 2네요. 즉 뭐냐? 요 원뿔이 우리가 원하는 2입니다. 이 1을 가지고 우리가 적분한 건데, 이 위를 보면 이거 사실 xy 표면에다가 이게 정색을 내놓고 보면 이게 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지고 보면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터를 쓰는 게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요거 보면 반지름 요거 d라고 봤을 때 반지름이 2인 원이거든. 그래서 요 1을 다시 쓰면은 세타에 보면은 한 바퀴 도니까 0부터 2파이. 그 다음에 반지름에 보면 반지름이 2인 원의 내부니까 그냥 0부터 2까지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세타에 보면 z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z는 이건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루트니까 사실상 r부터인 거야. 그리고 2까지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제 치환을 하는 거야. 치환. x는 r 코사인 세타, y는 r 사인 세타. 이게 치환해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치환해서 생각하면은 dv는 r dz d r d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식을 다시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똑같이 집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뭐야? 요거는 r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z dy dx는 결국 이게 dv이기 때문에 요걸 오면 되죠. r dz dr dz x. 그 다음에 z의 범위 차례대로 오면 돼. r부터 2까지. 그 다음에 r의 범위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세타의 범위 0부터 2파이까지. 식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어려운 게 없죠, 그죠? 네. 실제로 이 식 세팅만 해도 여러분들은 점수를 이렇게 상당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R 삼승이죠. R 삼승을 Z로니까 R 삼승 Z에다가 2 빼고 R 넣고 해야 되니까 R 삼승이 2 빼기 R dr d 세타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것도 R과 세타에 대한 중적분인데 이게 둘 다 상수니까 따로, 그리고 R에 대한 식밖에 안 넣네요. 그럼 따로 적분하면 세타는 1을 적분하니까 2파이 되고, 요거는 요거를 R로 적분하면 2R 3승이니까 2분의 R 4승 빼기 R 4승이니까 5분의 R 5승 되나? 해서 0, 2 넣어야 되네. 그러면 2파이에다가 요거 2 넣으면은 어떻게 되노? 8이네요. 8 빼기 5분의 32가, 그럼 이거는 5분의 2파이에다가 바로 48이네요. 그죠? 5분의 16파이 되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x제곱, y제곱이 r제곱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또 dz, dy, dx가 이렇게 같이 요 r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역을 우리가 그 다음 뭐 하면 돼? 영역은 그냥 단순히 요 2에서 구해놓은 거를 여기다가 하나하나 채워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이거 어려운 거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2를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변수들의 폼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 그죠? x, y를 r세타로 다 바꿔서 표현하는 거. 여기서 표현할 때 이 부분도 빠뜨리면 안 되죠. 이 부분이 r이 되죠. 그죠? 이렇게. 요것도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같이 바꿔줘야 돼. 이렇게 해서 풀면 여러분들은 극좌표기에서도 중적분은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